인사드리겠습니다. 양평입니다. 가문의 영광이고요. 2000년도 월드컵 이후에 이렇게 하려는 처음인 것 같아요. 여러분들의 인원을 받아서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연강으로 쉬는 시간 드리기는 좀 그렇고 연강으로 해서 한 90분 정도 여러분하고 같이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에서 내려왔고요. 좀 일찍 출발했습니다. 비도 오고 해서 혹시 어떻게 될지 몰라서 좀 일찍 출발해서 9시에 출발을 해서 천천히 빗속을 달리면서 휴게소에서 휴식을 취하면서 여기에 1시 정도 도착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기분이 상당히 좋은 것 같아요. 어떻게? 목소리에서 느껴지시나요? 네. 느껴지시나요? 네. 더불어서 여기 계신 여러분들 마스크를 써서 전체적인 표정은 안 보이지만 눈웃음 위의 모습을 보니까요 여러분들 웃는 모습이 참 아름다우신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그래서 그런지 기분이 더 좋은 것 같아요. 자, 옆 사람들 서로 한번 쳐다보세요. 옆 사람들 어때요? 옆 사람들 괜찮아요? 네. 좋습니다. 옆 사람을 쳐다보면서 한마디 물어봐 주세요. 왜 이렇게 표정이 좋으세요? 시작. 옆 사람에게 돌려주시기 바랍니다. 원래부터 좋았어요. 시작. 자, 좋습니다. 이번에는 옆 사람 눈을 5초 정도만 쳐다보세요. 옆 사람 눈을. 옆 사람 눈을. 자, 나는 옆 사람 눈을 쳐다봤더니 전혀 어색하지 않다. 손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어색하지 않다. 손 한번 들어보세요. 와우. 이분들은 어떤 분들이에요? 예, 상당히 뻔뻔하신 분들이에요. 그렇죠? 왜 그래요? 우리나라는요, 눈을 쳐다보는 나라 아닙니다. 맞죠? 눈 쳐다보면 뭐라 그랬어요? 눈 까라, 이씨. 그렇죠? 불만이 있냐, 객이냐라고 얘기를 했는데, 여기 계신 여러분들이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만들고자 한다면, 행복한 관계를 만들고자 한다면, 그들의 어디로 움직일 수 있어야 돼요? 마음을 움직여야 돼요. 맞죠? 그러려면 어디를 적극적으로 쳐다보라고요? 눈을 다시 한번 쳐다보시기 바랍니다. 눈웃음 한번 살짝 쳐주세요. 좋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이런 분위기를 받아 지금부터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소개한 것처럼 제 이름은 양평이고요. 네, 요즘 강의를 좀 많이 진행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행복한 관계를 위한 소통법, 나와 옆에 있는 소중한 사람들과 어떻게 소통을 하고 그걸 통해서 좋은 관계, 행복한 관계를 만들 건지 여러분들과 함께 오늘 이야기를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소개한 것처럼 제 이름은 양평이고요. 네, 현재 눈꺼풀 리더십 연구소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코로나임에도 불구하고 한 달에 약 15번 정도의 강의는 계속해서 이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강의를 좀 진행을 하고 있고요. 강의를 하다 보니까 서울대학교라든가 지방자치인재개발원이라든가 이런 쪽에서 나름대로 강의 좀 괜찮게 한다는 그런 평가를 좀 듣고 있습니다. 다른 건 제껴두고 책은 한 7권 정도가 나왔고요. 다른 건 제껴두고 2015년도 한국 HRD 대상 시상식에서 제가 대한민국 강사 중에 명강사 대상을 좀 수상을 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런데 얼굴이 어때요? 지금하고 좀 달라진 것 같나요? 얼굴이 좀 어때요? 좋아졌어요? 배렸어요? 배렸어요. 이때 몸무게가 몇 킬로였느냐? 71kg 나갔습니다. 그런데 허리 인치가 35인치였어요. 그런데 지금 허리 인치를 31인치로 줄였습니다. 건강이 좋아졌고요. 삶의 활력을 얻었고 모든 게 다 좋아졌습니다. 대신 뭐를 잃었어요? 얼굴을 잃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주 즐거운 마음으로 강의를 다니고 있습니다. 이건 2017년이고요. 대한민국 인적자원 개발상 시상식에서 제가 또다시 대한민국 강사 중에 명강사 대상을 좀 수상을 했습니다. 자, 좋습니다. 여러분들, 행복한 관계는 뭐를 통해서 만들어질까요? 행복한 관계. 칭찬. 그렇죠. 맞습니다. 칭찬. 또요. 행복한 관계는 뭐를 통해서? 행복은 뭐를 통해서? 옆에 있는 사람과의 뭐를 통해서요? 좋은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더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평상시에 주변 사람들에게 어떤 이야기를 좀 듣고 싶으세요? 어떤 이야기를 좀 듣고 싶으세요? 평상시에 주변 사람들에게. 그렇죠. 사람 좋다. 사람 됨됨이가 정말 괜찮다. 또 어떤 이야기 듣고 싶으세요? 아마 여러분 이런 이야기는 듣고 있지 않을 겁니다. 어떤 이야기요? 아우 짜증나. 아우 열받아. 쟤만 보면 뭐가 터져요? 우라통이 터져. 그래서 사람들에게 질문을 던졌습니다. 당신은 주변 사람들에게 어떤 이야기를 썼을 때 가장 기분이 좋고 행복하고 즐거울 거냐고 물어봤더니 정확하게 세 단어를 얘기하는 거예요. 세 단어. 첫째, 사람들에게 어떤 얘기 듣고 싶대요? 사랑해. 그렇죠. 사랑한다는 이야기 듣고 싶답니다. 두 번째, 고맙다는 이야기 듣고 싶대요. 세 번째, 감사하다는 이야기 듣고 싶답니다. 거기 하나 더 추가했더니 네가 내 옆에 있어서 정말 든든하고 자랑스럽고 뭐하다고요? 행복하다는 그런 이야기를 듣고 싶어 하더라는 거예요. 좋습니다. 자, 옆 사람들 쳐다보세요. 옆 사람을 쳐다보면서 한마디 들려주시기 바랍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당신 덕분에 행복합니다. 당신 덕분에 행복합니다. 자, 여러분들 엄지손가락 한번 들어보세요. 엄지손가락. 이게 뭐예요? 그리고 좋습니다. 옆 사람을 향해서 한마디 들려주세요. 당신이 최고입니다. 당신은 최고입니다. 다 당신 덕입니다. 다 당신 덕입니다. 내가 당신 덕분에 삽니다. 내가 당신 덕분에 삽니다. 그러니까 밥 한 끼 사세요. 그렇죠. 여러분들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거 그다지 어렵지가 않더라는 거죠. 행복한 관계를 만드는 거 그다지 어렵지가 않더라는 거예요. 내가 평상시에 주변 사람들에게 던지는 이와 같은 간단한 말 한마디가 이런 행동들 하나가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더라는 거. 그렇다면 여러분들도 평상시 어떻게 해요? 이런 말들을 자주자주 사용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좋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거 무슨 꽃일까요? 목련이네요. 바닷가 쪽에 맞습니다. 맞습니다. 해당화, 해당화. 그런데 해당화 뜻이 있대요. 해당화 뜻. 해당화 뜻이 있답니다. 해당화 뜻. 네이버에 쳐봐도 안 나와요. 해당화 뜻이 뭐예요? 자, 옆 사람들에게 해당화 뜻이 뭐냐고 물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모르겠는데. 네, 이 뜻이래요. 옆 사람들에게 들려주세요. 해마다 당신만 보면 화가 나. 그런데 이런 부정적인 마인드 가지고는요, 주변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만들기가 어렵더라는 거죠. 그렇다면 어떻게? 조금 더 밝고 긍정적이고 에너지가 넘치게 어떻게 해요? 이와 같이 해마다 화려하고 해마다 당당하고 화려하고 멋지게, 그렇죠? 여러분과 주변 사람들의 관계를 멋지게 만들어갔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건 무슨 사진일까요? 그렇죠. UFC 사진입니다. 어디를 차고 있어요? 어디를 차고 있어요? 어디? 귓방맹이요? 어디? 머리? 어디를 차고 있어요? 목을 차고 있잖아요. 그렇죠. 네, 오늘의 강의 목차입니다. 네, 그래서 인생이란 뭐냐? 인생의 행복의 조건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더불어서 나와 소중한 주변 사람들과 소통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할까? 그걸 통해서 행복한 관계를 어떻게 만들어갈 거냐 하는 거 지금부터 여러분하고 같이 한번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여러분에게 질문 던지고 시작을 해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은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일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일 뭐라고 생각하세요? 상대의 마음을 움직이는 거. 상대방의 마음을 움직이는 거. 또요? 돈 버는 거. 맞아요. 남의 주머니에서 돈 끌어오는 거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죠? 자, 우리 부모님들한테 물으면 뭐가 가장 어렵대요? 애새끼들 키우는 게 가장 어렵대요. 젊은 친구들한테 물으면 뭐가 어렵대요? 취업하는 게 어렵고요. 이성을 사귀는 게 어렵대. 또 직장인한테 물으면 뭐가 가장 어렵대요? 상사한테 결제받는 게 가장 어렵답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면은요, 쉬울 수도 있더라는 거예요. 우리 이와 같은 문의 손잡이는 앞에 달려있죠.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 내가 안으로 들어가고 싶을 때 이 손잡이를 열고 얼마든지 안으로 들어갈 수가 있더라는 거죠. 그런데 마음의 문은 어디에 달려있어요? 마음의 문은 안에 달려있더라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열고 안으로 들어가고 싶더라도 누가 열어주지 않으면
상대방이 열어주지 않으면 절대 그 안으로 들어갈 수가 없더라는 거죠. 그렇다면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일 바로 뭐라고요? 사람의 마음을 얻는 거더라는 거예요. 우리 어린 왕자 보면은요 이런 얘기가 나와요.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일이 뭔지 아니? 금세 돈 버는 일, 밥 먹는 일. 그런데 말이야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일은 뭐라고 나와요? 바로 사람이 사람의 마음을 얻는 일이란다 나오더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사람이 사람의 마음을 얻는 게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어렵습니다.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어렵습니다. 어렵죠. 왜 어려워요? 사람들은요 다 하는 생각이 어때요? 다릅니다. 맞죠? 그러다 보니 상대방의 마음을 얻기가 쉽지가 않더라는 거죠. 특히 사람들은요 하루에 몇 가지 생각을 할까요? 사람들은 하루에 몇 가지 생각을 할까요? 몇 가지 생각을 해요? 그렇죠. 5만 가지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내 생각과 상대방 생각이 다르고요. 마음을 얻기가 쉽지가 않더라는 거죠. 저는요 딸만 둘이 있습니다. 큰아이가 커서 지금 대학을 졸업을 했고요. 둘째가 대학교 4학년 휴학하고 지금 알바를 하고 있어요. 저희 집의 교육 방침은요 자율, 책임, 방목입니다. 지금까지 우리 아이들을 키우면서요 단 한 번도 부모의 뜻대로 결정을 내는 게 없어요. 100% 다 누가 결정을 내려요? 아이들이 스스로 결정을 내립니다. 그리고 그거에서는 네 인생 네가 뭐 하라고요? 책임지라는 거예요. 그리고 방목입니다. 그런데 진짜 방목은 아니에요. 뭐예요? 가두리 양식이에요. 왜? 어긋장나면 부모로서 어떻게 해야 되니까? 데리고는 와야 되니까. 더불어서 저는 지금까지 우리 아이들한테요 안 되라는 단어를 써본 적이 없어요. 아빠가 생각하기에는 안 될 것 같은데 같이 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자입니다. 비교를 한 적이 없고요. 비난을 한 적이 없습니다. 항상 칭찬하고 인정하고 할 수 있다는 용기와 자신감을 심어줬습니다. 그러다 보니 관계가 좋아진 거예요. 공부를 열심히 합니다. 서울에 있는 서초구입니다. 8학군입니다. 서문여중을 전교에서 4등으로 졸업을 했어요. 그리고 동덕여고로 들어갔습니다. 들어갈 때 시험을 보고 들어갔어요. 장학생으로 들어갔습니다. 1학년 때 전교에서 몇 등 안에 들어요? 5등 안에 들어. 그러니까 어떤 기대를 해요? 이야 잘하면 어디도 보낼 수 있겠다? 서울대학교도 보낼 수 있겠다. 기대를 잔뜩 했습니다. 2학년 1학기 때가 됐습니다. 중간고사를 봤어요. 수학시험을 봤는데 전교 평균이 40점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놈의 새끼 점수가 몇 점 나온 거예요? 전교 평균이 40점인데 전교 5등 안에 드는 놈이 몇 점 나왔어요? 38점 나왔습니다. 눈앞에서 뭐가 사라졌어요? 서울대학교가 사라졌습니다. 열받았습니다. 한마디 툭 던졌어요. 여러분에게 그대로 전해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야 이 새끼야 이거 어떻게 공부했길래 이따위 점수 맞고 오냐고. 그랬더니 아이 표정이 싹 바뀝니다. 한마디 툭 던져요. 아빠 열받으면 내가 더 열받지 아빠가 더 열받냐고. 아 말을 잘못했구나. 그 뒤로 이놈이 말을 잘 해요 안 해요? 저하고 잘하지를 않습니다. 손을 잡으려고 하면요 손을 어때요? 툭 쳐요. 그런데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렸지만 저는 비난한 적이 없고요. 항상 칭찬하고 인정했는데 제가 던진 그 말 한마디가 아이의 마음을 어떻게 했다고요? 닫게 만들었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자녀분들 키우셨으면 알겠지만 부모하고 자녀하고 관계가 조금 틀어졌다 할지라도 부모가 노력을 하면 관계가 회복이 빠를까요? 느릴까요? 빠른 편이죠. 그런데 성인들은 회복이 빨라요? 느려요? 느린 정도가 아니고 회복이 불가능합니다. 자, 옆 사람들 찾아보세요. 한마디 물어봐 주세요. 너 왜 이렇게 회복이 안 되냐 시작. 너 왜 이렇게 행복이 안 되냐? 그렇죠. 결국 상대방의 마음이 결국은요 어떻더라고요? 회복하기가 불가능하더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나는 상대방의 마음의 문을 열기 위해서 그걸 통해서 행복한 관계를 개선은 어떻게 할 거냐는 거 상당히 중요할 수 있다는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나와 소통한 이들과 소통한다는 것은 결국은 그 사람의 마음의 문을 여는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내가 상대방에게 칭찬 한마디 하는 거, 격려의 말 한마디 하는 거, 인정의 말 한마디 하는 거, 상대방이 뭐를 열어가는 과정이라고요? 마음의 문을 여는 과정이더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나는 그들과 어떻게 마음의 문을 열고 그걸 통해서 행복한 관계를 어떻게 만들 거냐 하는 거 상당히 중요할 수 있다는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인생이란 뭐냐? 자, 인생은요
인생은요. B와 B2, B와 D래요. B는 뭘 것 같아요? 영어의 약자입니다. 그렇죠. 태어나서 D는 뭐예요? 대. 그렇죠. 우리가 태어나서 죽는 순간까지를 인생이다라고 얘기를 하더라는 거죠. 그런데 그 B와 D 사이는 뭐가 있어요? C가 있더라는 거죠. 즉 내가 태어나서 죽는 순간까지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서 지금 현재 나에 맺어진 관계들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 관계를 어떻게 할 거냐는 거 중요할 수가 있다는 말씀을 여러분들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 시를 상당히 좋아합니다. 정현종 시인님의 모든 순간이 꽃봉오리인 것을 나는 가끔 후회한다. 그때 그 일이 노다지였을지도 모르는데, 그때 그 사람이, 그때 그 물건이 노다지였을지도 모르는데, 더 열심히 파고들고, 더 열심히 말을 걸고, 더 열심히 귀 기울이고, 더 열심히 사랑할 걸. 반벙어리처럼, 귀머거리처럼 보내지 않았는가, 우두커니처럼 더 열심히 그 순간을 사랑할 것을, 모든 순간이 다 꽃보는 것을, 내 열심에 따라 피어날 꽃봉오리인 것을. 맞죠? 저는 그래서 이 시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결국은 관계라는 것은, 행복이라는 것은 누구한테 달려있더라고요? 나한테 달려있더라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모든 것이 달라질 수 있다는 거죠. 그럼 우리가 자 인생이라는 것을 한번 보면요. 사람인의 살생자입니다. 사람인의 살생자예요. 살생자를 한문을 풀이를 해봤더니 소우자에 한일자예요. 즉 인생이라는 것은 뭐냐? 한 마리의 소가 마치 어디를 건너듯이 외나무 다리를 건너듯이 위태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마리 소가 외나무를 다리를 것이 위태한 것이 인생이기 때문에 사람과 사람끼리 서로 뭐하고요? 의지하면서 맞대면서 살아가라는 거예요. 자녀들은 그 자체로서 불안정하기 때문에 그들이 성인이 돼서 올바르게 살아갈 때까지 누가 도와주라는 거예요? 부모가 그 지렛대 역할을 해주라는 거예요. 나라는 사람은 불안정하기 때문에 다른 누군가의 힘을 빌려서 올바른 인생으로 살아가라는 거예요. 조직 생활을 하다 보면 내 능력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없어. 조직 능력에 8알에서 18 중에 내 능력으로 할 수 있는 능력은요. 1알, 2알이 채 되지를 않아. 나머지는 누구의 도움을 받으라는 거예요? 불안전하기 때문에 옆에 있는 누군가의 도움을 받으라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뭐를 좋게 해야 된다고요? 관계라는 것이 그만큼 중요하더라는 거예요. 제가 다른 데 가서 강의를 해요. 직장인들한테 관리를 하는데 무슨 얘기를 하느냐? 시간관리 강의를 해. 시간관리의 조직생활에서 가장 첫 번째는 뭐예요? 주변 사람들과 뭘 하라? 좋은 관계를 만들라는 거예요. 왜? 내가 필요로 하는 70%, 80%는 다 어디에 있어? 조직 내부에 있어. 내가 바쁠 때 누구한테 도움을 요청했을 때 자기가 하던 일을 멈추고 그 자료를 찾아줄 수 있는 거, 그게 시간관리의 첫 번째. 근데 어떤 사람은 이렇게 얘기해. 야야야야, 나 지금 바쁘니까 내일 처리하고 그리고 나서 찾아줄게. 이미 그때는 어떻더라고요? 그래서 이 관계라는 것이 그만큼 중요하더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인생에서 이 관계, 행복한 관계를 어떻게 만들 거냐는 거 상당히 중요할 수 있다는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자, 인생의 행복의 조건. 자, 내가 인생이 행복하려면 뭐가 필요할까요? 뭐니 해도. 아, 진짜로요? 돈은 엄청나게 많아. 집에다가요, 막 쌓아놨어. 써도 분수처럼 막 쏟아놔. 떨어지지를 않아. 헐, 그런데 대박. 내일 모레 죽게 생겼어. 어때요? 행복할까요? 불행할까요? 그렇죠. 그렇다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행복의 조건 뭐라고요? 바로 그렇죠. 건강이더라는 거예요. 내가 건강해야 돼. 내 애들 다 필요 없어. 내 옆에 있는 사람 필요 없어. 일단은 누가 먼저 건강해야 된다고요? 내가 먼저 건강해야 돼요. 제가요, 우리 딸들을 어느 정도 이뻐하느냐? 그냥 막 미쳐. 막 쭉쭉 빨아요. 그 정도로 딸들을 좋아해요. 근데 제가 맹장 수술을 했는데요.
이게 그냥 복통인 줄 알고 한 3일 갔더니 동방염이 됐어요. 씻어낸다고 한 2시간, 3시간이 걸렸어. 거의 죽다 살아났어. 병원에서 입원해서 아빠 죽겠는데요. 아빠가 걱정이 되니까 옆에 와서 아빠 괜찮아? 라고 물어봐. 제가 뭐라고 그래요? 테스트 이 새끼야 빨리 집에 가. 왜? 귀찮더라는 거예요. 왜? 뭐 할 때? 내가 아프니까. 그렇게 이뻐하고 사랑하는 내 딸 자식들인데도 내가 건강이 안 좋으니까 뭐 하더라? 불편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이 가장 행복한 건 뭐라고요? 내가 건강해야 된다는 거예요. 첫 번째는요, 건강입니다. 두 번째, 자, 일단 내가 건강해요. 뭐가 있어야 돼요, 이제는? 뭐가 있어야 돼요? 그렇죠. 돈이 있어야 되겠다는 거예요. 넘쳐날 정도는 아니지만 내가 여유롭게 즐기면서 적어도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외식을 하고 1년에 한 번 정도는 여행을 하고 가족과 함께 자가용을 볼 정도의 그 정도의 어느 정도는 있어야 되겠더라는, 그래야 인생이 뭐 하더라고요? 행복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돈이 일정 부분 행복을 차지하는 비율이더라는 거예요. 그러려면 뭘 해야 된다고요? 그러려면 사람들은 또 뭐 할 때 행복하다고요? 그렇죠. 내가 뭔가 일을 할 때 사람들은 거기에서 행복을 느끼더라는 거예요. 자, 돈도 있습니다. 나 건강해요. 돈도 있어. 일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행복을 느낄 거냐는 거예요. 아니더라는 거죠. 어떤 조건이 있어야 또 행복하다고요? 뭐가 갖춰졌을 때? 즉, 그렇죠. 가정이 행복해야 내가 행복하다라는 거죠. 아무리 돈이 없어도 가족 간의 관계가 좋으면 그 집은 뭐라고요? 천국입니다. 더불어서 뭐 한다고 느낄 때? 내가 성장한다고 느낄 때, 내가 발전한다고 느낄 때, 여기서 사람들은 자기가 행복을 느끼더라는 거죠. 더불어서 그렇죠. 내가 나누고 봉사하는 것, 내가 봉합원에서 얻은 것이 많기 때문에 이 봉합원 지역사회를 위해서 다른 누군가를 위해서 나를 헌신한다고 느낄 때, 봉사한다고 느낄 때 사람들은 여기서 뭘 느끼더라는 거예요? 행복을 느끼더라는 거죠. 그리고 더 중요한 거 바로 어디에서요? 사람이더라는 거예요. 내가 살아가는데 행복을 느끼려면 내 주변에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사람이 있어야 되겠더라는 거예요. 사람. 그러려면 이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만들고자 한다면, 행복한 관계를 만들고자 한다면 과연 나는 그들과 어떻게 소통할 거냐 하는 거 상당히 중요할 수 있다는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려면 행복한 관계를 맺는 사람들의 특징을 봤더니요, 그렇죠, 이런 특징들이 있더라는 거죠. 친절하고요, 배려를 잘하고요, 항상 웃어주고요, 인정하고요, 잘 들어주고, 칭찬하고, 격려하고, 이런 특징들이 있더라는 거죠. 그런데 더 중요한 게 있더라는 거예요. 더 중요한 게 바로 주변 사람들과 소통을 못한 사람들의 전형적인 4가지 특징이 있더라는 거예요. 사람들을 멀리 떠나보내는 전형적인 4가지 특징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게 뭘까? 자, 타인과 소통하지 못하는 사람들의 전형적인 4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첫째, 뭘까요? 사람들과 소통하지 못하는 사람들의 전형적인 특징 첫 번째, 어떤 특징이 있어요? 자, 여러분들이 주변에서 누군가를 한번 떠올리면 돼. 과연 어떤 사람들이 주변에 사람이 없는지, 다른 사람들을 멀리 떠나보내게 있는지 한번 주변 사람들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주변 사람들과 소통하지 못하고 관계가 좋지 못하고 다른 사람들을 떠나보내는 사람들의 4가지 특징. 첫 번째 뭐예요? 바로 계산적입니다. 계산을 해. 뭘 계산을 해요? 얘를 만나면 나한테 도움이 될까? 안 될까? 내가 얘한테 얻을 게 있을까? 없을까? 머릿속으로요, 계산을 해. 그리고 다가가. 그런데 사람들은요, 기가 막혀. 그걸 안다고요, 모른다고요? 알아요. 기가 막히게 눈치챈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과연 이 사람이 나한테 도움이 될까 안 될까? 내가 이 사람한테 얻을 게 있을까 없을까? 그런데 얻을 게 없다고 생각한다면 과감히 어떻게 한다고요? 떠나가 버리더라는 거죠. 즉 계산적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사람들을 만날 때 계산적으로 만나지 말고 뭐 하라고 만나라고요? 인간적으로 만나라는 거예요. 인간적으로.
그래서 사람들을 만날 때 인간적으로 만나지 않으면 사람들은 여러분하고 그렇죠. 좋은 관계를 맺기가 어렵다는 거죠. 첫 번째, 계산적입니다. 두 번째, 어떤 특징이 있어요? 바로 이기적입니다. 나한테 손해나는 것은요 절대 하지를 않아. 목에 칼이 들어와도 책임을 어떻게 한다고요? 떠넘겨, 회피를 해. 나한테 손해나는 것은요 어떠한 경우라도 하지를 않더라는 거예요. 즉 책임을 회피하고요 자신에게 손해나는 것은 절대 하지 않으려는 그런 경향들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이게 타인과 소통하지 못하고요 좋은 관계를 맺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의 전형적인 특징이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두 가지보다 더 중요한 특징이 있다는 거예요. 자, 세 번째, 첫째, 계산적입니다. 두 번째, 이기적이에요. 세 번째, 어떤 특징이 있어요? 세 번째, 예? 그렇죠. 생각이 고정적이야. 또 어떤 특징이 있어요? 뭐를 함부로 해? 말. 그렇죠. 기분 나쁜 말을요 함부로 쏟아내는 거예요. 비난하고요, 지적하고요, 충고하고요. 이런 말들을 여러분들 세상에요 가장 효과적인 지적질 없어요. 세상에서요 가장 효과적인 충고 없습니다. 내가 아무리 친한 상대를 할지라도요 상대방이 나 지적하면은요 나 충고하면은요 기분 좋다고 나쁘다고요? 나쁘다는 거. 그런데 사람들은요 비난을 하고요 지적을 하고요 충고를 하고요 이게 맞지 뭐처럼 자기를 과시하듯이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어. 다 옆에서 뭐 한다고요? 떠나가게 돼 있더라는 거예요. 제 친구 중에 어떤 놈이 있느냐? 만날 때마다 저한테 뭐라고 그래? 왜 이렇게 푹상 늙었니? 만날 때마다 그래요. 다른 친구들 만날 때마다 뭐라고 그래요? 너는 왜 이렇게 푹상 늙었니? 밥을 먹으러 갔는데요 짠해 싱겁니 맛이 있네 없네 입에다가요 달고 살아. 전화가 와 뭐라고 그래요? 미안해 나 지금 바쁘니까 좀 이따 연락할게. 연락해요 안 해요? 안 합니다. 그래서 이런 기분 나쁜 말 즉 뭐예요? 그렇죠. 잘난 척하고요 비난하고요 무시하고요 듣기 거북한 말을 스스럼없이 쏟아내고 있더라는 거죠. 이런 사람들이 주변 사람들과의 그런 관계를 해치더라는 거죠. 더불어서 네 번째 특징이 있습니다. 첫째, 계산적입니다. 두 번째, 이기적이에요. 세 번째, 기분 나쁜 말을 함부로 합니다. 네 번째, 뭘 많이 한다고요? 바로 불쾌한 행동을 많이 합니다. 이게 주변 사람들과 관계를 망치는 사람들의 전형적인 특징이더라는 거예요. 인사를 하는데요 인사를 받지를 않아. 전혀 미수가 없어. 상대방이 말을 하는데 어떻게 해요? 툭 끊어. 아는 척을 하고요 잘난 척을 하고요 거만하게 행동하더라는 거예요. 이게 사람들의 뭐를? 그렇죠 떠나게 만들더라는 거죠. 이게 결국은 사람들과의 관계를 망치는 그런 사람들의 전형적인 특징이더라는 거예요. 그러려면 나는 어떻게 할 거냐는 거예요. 그러려면 어떻게 한다고요? 자,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나를 먼저 바꿔라. 나를 먼저 바꾸라. 자,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나를 먼저 바꿔라. 나를 먼저 바꾸라. 옆 사람들 쳐다보세요. 한마디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네가 먼저 바꿔시자. 자,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네가 먼저. 네가 먼저. 내가 먼저. 내가 먼저. 우리 다 함께. 우리 다 함께. 소통은요 누구로부터 출발한다고요? 나. 나로부터 출발하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에서 바꿀 수 없는 것 두 가지가 있대요. 뭐라고 생각하세요? 여러분들 세상에다 바꿀 수 없는 것 두 가지가 있답니다. 뭐라고 생각하세요? 성격. 성격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안 바뀌어. 성격은 안 바뀔지 모르지만 사람을 대하는 뭐는 바뀌어요? 태도는 바뀔 수 있어. 또요 버릇 습관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예전에 이 습관이라는 게 제가 예전에 강의를 갔는데요 강의를 끝나고 어떤 여성분이 저한테 뭐라고 얘기를 해요? 저 강사님 혹시 나이트클럽 다니세요? 딱 그러는 거예요. 깜짝 놀랐습니다. 왜? 들킨 줄 알고. 그런데 강의를 했는데 제가 어떻게 한 거예요? 막 돌아다닐 때요 막 이렇게 스텝을 밟고요 이런 걸 한 거예요. 다음에 강의 갔을 때 딱 봤더니 그 행동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어떻게 했느냐 국민은행 ATM 머신 들어가지고요 그 자리에 딱 서가지고 1시간 끄고 2시간이고 3시간이고 서서 책 읽는 연습을 했더니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바뀌어. 바뀌더라는 거예요. 얼마 전에 제가 강의를 갔는데 너무너무 깜짝 놀랐어.
우리가 보통 청중을 지나갈 때 이렇게 하잖아요. 지목하잖아요.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TV에 여러분들 강연하시는 분들 보면 이렇게 하시는 분들 있죠? 많아요. 이것도 기분 나쁜데 이렇게 해야 되는데 제가 강의를 들어갔는데 그 강사님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거라는 거예요. 저는 그걸 보고요 너무 깜짝 놀라서 근데 그거를요 알아요 몰라요? 나도 모르게 그거를 습관적으로 하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를 말을 해줄까 할까다가 기분 나쁠까봐 얘기를 안 해줬는데 나도 모르게 그런 습관들이 나오는데 고쳐지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에서 바꿀 수 없는 거 두 가지 뭐가 있어요? 바로 지나온 과거는 바꿀 수 없답니다. 맞죠? 여러분 지금 이 순간 이전까지 여러분이 지나온 과거 바꿔요 못 바꿔요? 바꿀 수가 없더라는 거예요. 못 바꾼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지금까지 인맥, 여러분들이 주변 사람과의 관계를 개선하고 싶다면 지금까지 이전까지는요 바꿔요 못 바꿔요? 못 바꾼다는 거예요. 더불어서 누구는요 타인은 내 의지대로 바뀌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내 새끼도 내 마음대로 안 되는 세상에 우리는 살고 있다는 거죠. 다른 사람들을 내 마음대로 바꿀 수 있다는 거 버려야 되겠다는 거죠. 그러려면 결국은 누구로부터? 나로부터라는 거죠. 바꿀 수 있는 것 두 가지가 있답니다. 뭐는요? 내 앞에 놓여있는 미래는 지금부터 내가 어떻게 했다가 얼마든지 바꿀 수가 있다는 거죠. 더불어서 누구는요? 나 자신은 지금부터 내가 얼마든지 나를 바꿀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려면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나를 먼저 바꿔야 됩니다. 주변 사람들의 눈에는요 뭐가 달려있을까요? 주변 사람들은요 여러분들은 항상 뭐하고 있어요? 관찰하고 있죠. 주변 사람들의 눈에는 뭐가 달려있다고요? 카메라가 달려있더라는 거예요. 지나다니면서 여러분이 했던 행동 하나, 여러분이 했던 표정 하나, 여러분이 했던 모든 것들을요 찰칵 찍어서 머릿속에 저장을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에 대한 이미지를 만듭니다. 그게 여러분들과의 관계를 만드는 하나의 방법이더라는 거예요. 그러려면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지만 따라서 말합니다. 나를 먼저 바꿔라. 여러분이 하는 생각과 말과 태도는요 주변 사람에게 뭐 끼쳐요? 자, 옆 사람들 찾아보세요. 한마디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아따 잘생겼다. 다시 한마디 들려주세요. 아따 이쁘다. 기분이 좋아요 나빠요? 나쁠 수는 없죠. 자, 그런데 다시 한번 쳐다보세요. 한마디 들려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바보. 기분이 좋아요 나빠요? 좋을 수는 없죠. 내가 던진 말이 주변 사람에게 뭐 끼친다고요? 영향을 미칩니다. 맞죠? 영향을 미치는 것을 떠나서 주변 사람이 그 영향을 받은 사람이 똑같은 상황을 복제를 합니다. 전염을 시킵니다. 재생산을 합니다. 이거를 반복하면 주변 사람과의 뭐가 안 좋아져요? 관계가 틀어지기 시작합니다. 갈등이 생기기 시작해. 이게 결국은 여러분의 이미지를 만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내가 주변 사람들과의 좋은 관계를 만들고자 한다면 행복한 관계를 만들고자 한다면 여러분들 뭐 하는 거 조심하라고요? 생각하는 거, 말하는 거, 행동하는 거 조심하라는 거예요. 왜? 이게 그대로 주변 사람들은 여러분들을 보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관계라는 것이 그렇게 쉽지가 않더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기 계신 여러분들은 주변 사람들과 보이지 않는 끈으로 연결됐습니다. 그 끈을 연결했더니 그게 뭐더라는 거예요? 관계더라는 거죠. 그런데 그 관계는 정확히 뭐 한 만큼만? 정확히 뭐 한 만큼만요? 내가 한 만큼만 나한테 돌아오더라는 거죠. 그럼 여러분들이 주변 사람들과의 좋은 관계를 만들고자 한다면, 행복한 관계를 만들고자 한다면, 그걸 통해서 행복한 인생을 만들고자 한다면 누가 먼저 다가가야 될까요? 누가 먼저 관심 가져야 될까요? 누가 먼저 칭찬해 줘야 될까요? 옆 사람들 쳐다보세요. 한마디 들려주세요. 네가 먼저, 내가 먼저, 우리 다 함께. 그러면 그 따뜻한 것들이 고스란히 언젠가는 그렇죠. 나한테 고스란히 돌아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행복한 관계라는 건 누구로부터? 나로부터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럼 나를 바꿀 때 뭐부터 바꿔야 될까? 나를 바꿀 때 뭐부터 바꿔야 돼요? 그렇죠. 말하는 거, 또 행동하는 거. 자, 따라하시 바랍니다. 생각을 바꿔라.
바꿔라. 저는요 예전에요 안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할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불가능하다고 생각했어요. 1억이면 지금 돈 얼마가 넘어요? 거의 4억 5억 돈이야. 그러니까 기가 막힌 거죠. 그래서 그 돈이요 2년 만에 11억이 됐습니다. 그 당시 11억이면 지금 돈 거의 40억 50억 돈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생각이 드느냐, 이야 세상에 돈 벌기가 이렇게 쉽구나. 뭐가 들어가요? 욕심이 들어갑니다. 큰형한테 돈을 빌립니다. 작은형한테 돈을 빌려요. 처갓집에서 돈을 끌어옵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은행에서 융자를 받았습니다. 풀미수로 40억을 질렀습니다. 간땡이 부었습니다. 직장 다니는 놈이. 그 당시 40억이면요 지금 돈이요 100억이 넘는 돈이에요. 아침 9시 40분에 상한가에 샀습니다. 1시간 만에 뭐 맞았을까요? 하한가 맞았습니다. 몇 프로요? 30%. 얼마? 12억. 지금 돈은 거의 40억, 50억 됩니다. 그 다음날 한거 말했습니다. 그 다음날 한거 말했습니다. 그 다음날 한거 말했습니다. 마지막 날 뻥 날라갔습니다. 정확히 3일 만에 11억에서 빚 4억 쳤어요. 1999년도 10월 달에. 그때 뭐 터진 거예요? 기무중에 분식회계 터진 거예요. 그 당시 이자율 몇 프로예요? 99년도 10월 달에 18%에서 20%입니다. 1년에 이자만 8천만 원이 나옵니다. 지금 돈은 거의 4억에서 5억 돈이 이자만. 그래서 저는요 안 해본 일이 없어요. 대리운전을 해봤고요. 분방연설을 해봤고 토요일날 일요일날 들풍줄 머지고 노가다 들어다닙니다. 그런데 한 종목에서 대박 터집니다. 뭐에서? 토스트 장사에서. 하루 3시간 반이라고요. 한 달에 850만 원 벌었어. 지금 돈은 거의 3천만 원 돈이야. 어떻게 했느냐? 남들하고 생각을 달리합니다. 되는 방법을 찾습니다. 행동을 옮겨요. 그랬더니 뭐가 나오더라고요? 결과물이 나오더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식빵 50개짜리 가져와. 그런데 저는 10개짜리, 15개짜리 괜찮은 걸 가져옵니다. 계란을 풉니다. 야채를 썰어요. 휘잉휘잉 휘졌습니다. 불판에다가 버터를 노릇나게 구워서 버터를 내서 토스트를 노릇나게 구워서 계란으로 해서 위에다 탁 얹습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들은 거기다 뭘 발라줘요? 케첩 발라줍니다. 뭘 뿌려줘요? 설탕 뿌려줍니다. 저는 방법을 달리합니다. 계절마다 나온 뭘 얹어줬을까요? 과일을 얹어줬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다가 케첩을 발라준 게 아니라 설탕을 뿌려준 게 아니라 뭘 발라준 거예요? 꿀을 발라줬습니다. 그러니까 원가는 많이 들어가는데 소문에 나니까요 사람들이 벌떼처럼 몰려듭니다. 그래서 하루 3시간 판이라고 한 달에 850만 원 벌었습니다. 그런데 그 돈이 내 돈이 은행 돈이에요? 은행 돈입니다. 아무리 긍정적으로 생각을 해도요 생각이 긍정적으로 돼야 안 돼요. 생각이 부정적이니까 표정이 좋아요 나빠요? 나쁘겠죠. 말이 거칠게 나갑니다. 그래서 그 당시 제 별명이 뭐였느냐? 투더리 스머프였어요. 매일같이 불국물만 하는 거예요. 그 당시 제 별명이 뭐였어요? 걸레였어요. 걸레. 왜? 말끝마다 입에서 18. 그러니까 옆에 있는 사람들이 말합니다. 너는 왜 이렇게 입이 더럽냐고. 입에다가 걸레 물고 다니냐고. 이게요 조직생활에 그대로 연결이 된 거예요. 몸이 피곤하니까 회사 가서요 꾹꾹 졸아. 생각이 부정적이니까 표정이 안 좋습니다. 말이 거칠게 나가. 동료들이 저만 빼놓고 여러 사람이 모여가지고 막 쑥덕거리고 희덕거리고 막 장난을 치고 놀아요. 꼭 누구 얘기하는 것 같아요? 내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과민반응을 합니다. 2002년도 2월달이 됐습니다. 회사가 어려워졌습니다. 권고사직 리스트가 뜹니다. 저희 부서에서 한 놈을 잘라내야 됩니다.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100% 누구 나왔을까요? 저 양평우 나왔습니다. 그런데 저희 부서 사람들이 저를 쓰는 건 이해하겠더라고요. 왜 다른 부서 놈들이 내 이름을 쓰냐고요. 그 얘기는 뭐예요? 내가 했던 생각 하나, 표정 하나, 말 하나가 우리 부서를 넘어서 다른 사람들에게 뭘 끼쳤더라는 거예요? 영향을 끼쳤더라는 거죠. 양평호 같은 사무실에서 양평 얼굴만 보더라도 뭐가 난다고요? 짜증나고 스트레스 받는다는 거. 제발 좀 나가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2002년도 2월 달에 제가 권고사직을 당합니다. 그때 제 나이가 36살이었습니다. 제가 쓴 책에 이런 스토리를 다 써놨습니다. 그때 제가 36살이었어요. 그런데 그게 제 인생에 완벽하게 뭐가 돼요? 전환점이 됐습니다. 끊임없이 변화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생각이 잘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안 바뀌더라고요. 그런데 어느 날 서점에 갔더니 생각이 안 바뀌면 뭘 바꿔보래요? 생각이 안 바꿔보면은 혹시 여러분들 혹시 평상시에 언제쯤 욕이 좀 많이 나오세요? 언제쯤 욕이 좀 많이 나오세요?
막 그냥 평상시에 여기 언제쯤 여기 많이 나오세요? 남자가 됐든 여자가 됐든 많이 배웠고 못 배웠고 꼭 이때는 여기 나오는 것 같아. 뭐 할 때? 짜증날 때. 또 뭐 할 때? 운전. 운전할 때. 운전하는데 앞에서 누가 깜빡이 이렇게 하고 탁 껴들으면 나도 모르게 이런 식빵이 툭툭 튀어나오잖아요. 제가 그랬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 아이들이 항상 이렇게 말했어요. 아빠 저질스러워요. 제발 욕 좀 하지 마세요. 그래도 욕을 한 거예요. 저희 집사람은요 초등학교 선생님입니다. 저는 태어나서 저희 집사람처럼 착한 여자를 본 적이 없어. 순에 빠진 여자를 본 적이 없어. 세상 물정을 몰라도 너무 몰라. 그러니까 뭐를 당해요? 사기를 당해. 욕을요 한마디도 못합니다. 그랬던 집사람이 어느 날 저한테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내가 태어나서 너같이 욕잘한 인간하고 결혼할 줄 꿈에도 몰랐다는 거예요. 그 정도로 입에다가 욕을 달고 살았습니다. 생각이 안 바뀝니다. 어느 날 서점에 가서 책을 읽는데 생각이 안 바꾸면 뭘 바꿔보래요? 말을 바꾸랍니다. 그래서 제가 운전하면서 말을 바꾸기 시작합니다. 양평은 긍정적인 사람이다. 사랑의 말만 한다. 감사의 말만 한다. 매일같이 외치고 다닙니다. 운전하는데 누가 앞에서 깜빡이 넣기 시작하고 탁 껴들어와요. 나도 모르게 욕이 나와요 안 나와요? 나오지. 이런 식빵이 툭툭 튀어나와. 그런데 입에서는 욕이 나왔는데 머릿속에서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야 평우야 너 긍정적이라 했잖아. 너 사랑의 말만 한다 했잖아. 왜 그런데 욕을 하고 그래요? 그게 하루가 지나고요. 일주일이 지나고 한 달이 지나고 6개월이 지나고 1년이 지났습니다. 운전하는데 앞에서 누가 깜빡이 넣지 않고 탁 껴들어옵니다. 그때 제가 하는 반응을 보고 깜짝 놀랍니다. 뭐라고 하나 있을 것 같아요? 뭐라고 하나 있을 것 같아요? 뭐 어서 들어오세요? 그 정도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뭐라고 반응하더라고요? 아 그럴 수도 있지. 있겠다 반응하더라는 거죠. 그럼 제가 의도적으로 생각을 바꾸려고 했을까 안 했을까요? 안 했죠. 생각을 바꾸려는 대신에 뭐를 바꿨어요? 말하는 걸 바꿨더니 어느 순간 나도 모르게 내 생각이 바뀌었더라 안 바뀌었더라? 바뀌어있더라는 거죠. 우리나라 말에 말이 뭐가 된대요? 씨가 된대. 말 한마디로 뭘 갖는데요? 천년빛을 갖는답니다. 유태인 속담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말이 입안에 있을 때는 내가 그 말을 지배하지만 그 말이 어디로 나온 순간? 밖으로. 입 밖으로 나온 순간 나와 주변 사람들을 지배하더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변 사람들과의 좋은 관계를 만들고자 한다면 행복한 관계를 만들고자 한다면 그리고 여러분들이 돌아가서 바꿔야 되는 게 단 하나가 있다면 뭐를 바꿔야 된다고요? 말하는 걸 바꿔야 된다는 거예요. 말하는 걸 바꾸지 않으면 절대 관계라는 것은 회복이 불가능하다는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사진 보셨나요? 에모토 마사루의 물은 답을 갖다 사진이에요. 이분이 나사에 가서 컵에다 물을 받아 놓고요. 이렇게 외쳐요. 사랑한다고, 고맙다고, 감사하다고. 영하 5도에서 냉각을 했습니다. 절단을 했더니 그리고 카메라로 촬영했더니 이와 같이 아름다운 결정체가 나오더라는 거죠. 밑에 사진은요. 똑같은 물입니다. 컵에다 물을 받아 놓고 이렇게 외칩니다. 미워한다고, 증오한다고, 짜증난다고, 열받는다고, 악마, 전쟁이라는 단어를 들려줍니다. 영하 5도에서 냉각을 했습니다. 절단을 했더니 이와 같이 일그러져 나오더라는 거죠. 여러분의 몸에 지치분은 뭘로 돼 있어요? 물로 돼 있어. 내가 던진 말이 누구한테 영향을 미친다고요? 나와 주변 사람들에게. 그래서 여러분들은 타인을 긍정적으로 바라보기 전에 누구를 먼저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 있어야 돼요? 나를 먼저. 자, 보인 사람 한번 깨어나보세요. 자, 보인 사람 한번 깨어나보세요. 자, 따라해주시기 바랍니다. 사랑해. 사랑해. 고마워. 고마워. 감사해. 감사해. 훌륭해. 훌륭해. 대단해. 대단해. 잘했어. 자, 자, 본인 살살 들으면서 사랑해. 사랑해. 고마워. 고마워. 감사해. 감사해. 훌륭해. 훌륭해. 대단해. 대단해. 잘했어. 자, 그럼 이제 몸소리 치면서 사랑해. 사랑해. 고마워. 고마워. 감사해. 훌륭해. 훌륭해. 대단해. 잘했어. 자, 엄숙 한번 들어보세요. 엄숙가락. 엄숙 한번 들어보세요. 옆 사람을 향해서 사랑해. 사랑해. 고마워. 고마워. 감사해. 감사해. 훌륭해. 훌륭해. 대단해. 대단해. 잘했어.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을 바꾸는 순간 모든 건 어떻더라고요? 달라진다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주변 사람과 좋은 관계를 만들고자 한다면 행복한 관계를 위해서 소통하고자 한다면 여러분들이 그들에게 전하는 말 한마디 어떤 말을 전할 건지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더불어서 자 생각을 바꿨습니다. 말을 바꿨어요. 이번엔 뭘 바꿔야 될까요? 행동.
행동을 바꾸고, 그렇죠. 이거를 반복하고 반복하면 하나의 좀 뭐가 만들어진다고요? 습관이라는 게 만들어집니다. 이게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를 좋게 만들더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질문 한번 던지도록 하겠습니다. 고맙다와 고맙습니다와 감사합니다 차이가 뭘까요? 고맙습니다와 감사합니다 차이. 고맙습니다와 감사합니다 차이. 글자 숫자 똑같아요. 우리 과장님 막 손가락으로 숫자를 세봐. 똑같아. 자, 또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차이가 뭘 것 같아요? 제가 한 2년 전쯤에 강의를 갔는데 어떤 남성분이 저한테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강사님 지금 강의 중에 고맙다는 말, 감사하다는 말을 상당히 많이 사용하는 것 같은데 그 뜻이 뭔지 혹시 아니에요? 제가 말하고 있어요? 안다고. 당연히 알죠. 감사하다는 말은 누구한테? 우도르 윗사람한테. 고맙다는 말은 아랫사람 아랫사람한테. 그랬더니 뭐래요? 땡! 그러는 거예요. 이 사람은요 그 뜻을 알고 있었어. 그런데 1년 전쯤에 강의를 갔는데 강의를 듣던 여성분이 저한테 질문을 합니다. 똑같은 질문을 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차이가 뭐냐는 거예요. 그때 제가 그분한테 설명을 드렸습니다. 여러분들 고맙다는 말은요 우리나라 고유 말이에요. 감사합니다는 언제 생겼어요? 일제시대 때 생긴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거를 그대로 여성분에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때 제가 결심을 했습니다. 앞으로 절대 어떤 경우라도 내 입에서는 무슨 말을 쓰지 말자? 감사한 말을 쓰지 말자. 무슨 말만 쓰자? 고맙다는 말만 쓰자. 여러분에게 100% 자신 있게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카톡을 보내건 문자를 하건 이메일을 보내건 전화통화를 하건 평상시 사람들과의 대화를 하건 물론 강의 중에는 고맙다는 말, 감사하다는 말을 많이 사용하지만 평상시 제 일상생활에서는 단 한 번에 감사합니다는 표현이 안 나옵니다. 뭐만 나와요? 고맙다는 표현만 나옵니다. 이걸 뭘로 만들었다고요? 습관으로 만들었더라는 거예요. 행복한 관계를 만드는 사람들을 봤더니, 좋은 관계를 만드는 사람들을 봤더니 뭐를 많이 가지고 있더라는 거예요? 좋은 습관을 가지고 있더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내 기분이 꿀꿀한데도 사람들을 보면 표정이 어때요? 밝아요. 밝게 인사를 해. 그런데 어떤 사람은 똑같은 상황인데도 뭐 하더라고요? 인사 쓰더라는 거. 이게 뭐더라? 습관이더라는 거예요. 이 습관이 주변 사람과의 좋은 관계를 만들더라는 거예요. 이게 사람들의 마음을 얻고요. 그렇죠. 신뢰를 쌓고 결국은 주변 사람과의 행복에 이르는 그런 길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내가 주변 사람들과의 좋은 관계를 만들고자 한다면 행복한 관계를 만들기 위해서 소통하고자 한다면 누구를 먼저 바꿔라? 자, 따라해서 말합니다. 나를 먼저 바꿔라. 나를 먼저 바꿔라.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이 하는 생각 하나, 말 하나, 행동 하나 그걸 통해서 만들어진 습관 하나가 주변 사람들과의 행복한 관계를 만드는 시작이자 가장 중요한 것이라는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자,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긍정적 마인드를 구축하라. 긍정적 마인드를 구축하라. 긍정 마인드를. 자, 여러분들 마인드가 뭘까요? 마인드가 뭘까요? 마인드가 생각, 자세, 태도, 의식, 마음가짐 맞죠? 그런데 마인드는요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이런 겁니다. 똑같은 일을 하는데도요 사람마다 다 생각이 같아요? 달라요? 다르죠? 그 생각의 차이에 따라서 누군가는 그를 어떻게 해요? 즐겁게 합니다. 누군가는 괴롭고 힘들고 짜증내면서 합니다. 이 차이가 엄청난 차이를 만들더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혹시 나는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를 맺음에 있어서 아니면은 공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이렇게 부정적으로 반응하지 않았는지 살펴보자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는 이 마인드 하나가, 여러분들이 하는 이 태도 하나가 주변 사람에게 미치는 영향이 클 수밖에 없더라는 거죠. 조금 전에 얘기했지만 마인드는 똑같은 일을 하는데도요 사람마다 생각이 다 다릅니다. 그 차이에 따라서 누군가는 그걸 어떻게 해요? 즐겁게 합니다. 누군가는 괴롭고 힘들고 짜증내면서 사는 거. 이 차이가 주변 사람에게 미치는 영향이 클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부정적인 마인드 대신에 뭘로요? 긍정적인 마인드로 안전한 방법 대신에 여러분들이 될 수 있는 방법에 우리 한번 초점을 맞춰보자는 거예요. 이게 저희 가족이에요. 저희 가족입니다. 어때요? 저희 가족 좀 행복해 보이나요? 행복해 보이나요? 그런데 저희 가족은요 절대 못 갈 수 있는 가족이 아닙니다. 왜 그래요? 제가 주식으로
쫄딱 말아먹었습니다. 열심히 노력을 했습니다. 빚을 싹 갚았습니다. 일정 부분 돈도 살짝 모았습니다. 먹고 살만해졌어. 먹고 살만해지니까 이번에는 누가 일 저질렀을까요? 누가 일 저질렀을까요? 이 여자가 일 저질렀습니다. 은행 이자율 4% 5%인데요. 20% 주겠다고 뻔한 거 아니에요? 덜컹 거기다가요. 2억 5천을 갖다 맡겼습니다. 더 바보 같은 짓을 했어요. 인감 증명서를 떼가지고요. 인감 도장을요. 상대방에게 탁하니 맡겼습니다. 상대방이 은행에서 2억 융자를 받았습니다. 저희는 전혀 몰랐습니다. 일이 터질 때까지 전혀 몰랐어요. 그런데 그것만 하더라도요. 전혀 문제가 안 됐습니다. 뭐까지 한 거예요? 연대 보증까지 쓴 겁니다. 그래서 현찰로 팔아깁니다. 저희 집사람 지금 초등학교 경력 몇 년이에요? 28년이야. 28년이면 연봉이 얼마가 넘어요? 7,500이 넘어. 그런데 지금 한 달에 얼마가 좋아요? 90만 원 가져옵니다. 다 뭐 들어갔어요? 가압류 들어갔습니다. 그런데도 웃고 있잖아요. 여러분들에게 자신있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이야 코로나임에도 불구하고요. 강의 15건 충분해요. 먹고 사는데요. 아무 지장 없어요. 괜찮아요. 그런데 처음에 강의 시작했을 때 강사료가 한 달에 얼마? 30만원, 50만원, 70만원, 80만원, 100만원. 무려 몇 년 넘게요? 2년, 3년 넘게. 한 달에 제가 얼마 이상을 책임져야 돼요? 1,000만원 이상을 책임져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에게 자신있게 말씀드립니다. 지금까지 와이프한테 단 한 번도 돈에 대한 얘기를 꺼낸 적이 없습니다. 단 한 번도 부정적으로 반응한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들 수입이 30인데요. 한 달에 1,000만원 하려면요. 이거는 사람 사는 세상이 아니에요. 한 달이요. 지옥입니다. 두려워요. 막 제2금융권. 그래서 저는 지금 뭐가 없어요? 신용불량자예요. 신용 등급이 없어요. 실제예요. 카드 쓰기는 써. 근데 제 카드 그 서비스 한도 지금 최대 얼마인 줄 아세요? 연봉도 이거 강사료 하면 괜찮은데도 지금 신용카드 한 80 나와요. 거의 없어. 그런데 지금까지 와이프한테 단 한 번도 돈에 대한 얘기를 꺼낸 적이 없습니다. 항상 이렇게 말했습니다. 야, 돈이라는 것은 있다가도 없다도 있다. 우리 젊으니까 얼마든지 벌어서 갚을 수가 있거든. 너 그런데 그걸 신경 써서 스트레스 받아서 건강을 잃으면 모든 걸 다 잃는다. 매일같이 긍정적으로 얘기를 합니다. 매일같이 긍정적으로 얘기를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매일같이 막 울어요. 여러분들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연봉이 7,500 넘는데요. 50% 딱 떼가지고요. 싹 가져가고요. 50% 내에서 이거 내고 내가 쥐어주는 거 딱 90만 원이야. 미치는 거예요. 매일같이 웁니다. 그런데 저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집에서 매일같이 삐에르처럼 행동합니다. 하이파이브를 합니다. 말을 긍정적으로 합니다. 매일같이 막 퍼포먼스를 해요. 와이프가 말합니다. 내가 지금 웃게 생겼냐고. 현실을 지키자라고. 바뀌지가 않아요. 그래도 계속합니다. 그랬더니 누가 바뀌기 시작해요? 애들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애들하고 말을 바꿉니다. 집안 분위기를 바꿉니다. 하이파이브를 합니다. 말을 바꾸기 시작합니다. 매일같이 막 뒹굴고 막 왁자지껄한 분위기를 만들어요. 그랬더니 와이프 표정이 점점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말하는 게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어느 날 저한테 이렇게 말을 합니다. 자기야, 자기 옛날에 주식으로 한 8억 해먹었잖아. 해먹었지? 그때 8억이면 지금 동안 10만 2, 3억 되는 거 알지? 4억 해먹은 지 알지? 알아. 8년 전에 이게 뭐야? 나 이번에 한 8억 해먹었잖아. 그냥 그걸로 충치제예요. 그게 맞아요, 안 맞아요? 맞잖아요. 5억 정도 갚았습니다. 3억이 남았습니다. 방법이 없었습니다. 혹시나 한 마음에 법원에다가요 파산 신청을 한 거예요. 판사가 이걸 딱 보니까 우리가 갚을 돈이 아니잖아요. 더불어서 얼마 갚은 게 인정이 된 거예요? 5억 갚은 게 인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몇 프로 받았어요? 90% 받았습니다. 다른 사람들은요 50에서 60% 추대입니다. 저희는 몇 프로 받았어요? 90% 받았습니다. 3억에서 3천만 원이 남았습니다. 채권자가 2명이 있었어요. 불렀어. 야, 니네가 한 달에 받을 순돈이 이만큼이고 5년 동안 토탈해봐야 받을 순돈이 이만큼인데 나 5년 동안 가기 싫어. 지긋지긋해. 제발 여기서 끝났다고 오케이 좀 사인 좀 해줘라. 알아. 나 너무 힘들어서 개인 파산청에서 니네들 피해준 거 알거든? 그런데 나도 어쩔 수가 없었어. 그런데 많이는 못 줘. 내가 현찰로 1,500만 원씩 얹어줄 테니까 제발 좀 사인 좀 해줘라. 여러분들 사인 하시겠어요? 안 하시겠어요? 하시겠어요? 안 하시겠어요? 하잖아요. 그래서 그 모든 것이요 2017년도 10월 31일 날 다 끝났습니다. 똑같아요? 지옥과 똑같았습니다. 그런데
단 한 번도 돈에 대한 얘기를 꺼낸 적이 없습니다. 부정적으로 반응한 적이 없습니다. 그때 만약에 제가 이렇게 반응했다면 너 때문에 우리 가족 20년 넘게 개고생하고 있고 애들 학원 하나 못 보냈습니다. 부모에게 해야 될 도리 못한 거 다 너 때문이라고 만약에 부정적으로 반응했다면 이미 저희 가족은 어땠을 가능성이 높아요? 끝났을 가능성이 높더라는 거예요. 얼마 전에 저희 와이프가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그때 만약에 자기가 헤어지자는 얘기를 했다면 뭐 했을 거래요? 헤어졌을 거랍니다. 왜? 너무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단 한마디도 부정적으로 반응하지 않았더라는 거예요. 저는 저보다 누구를 먼저 생각했다고요? 우리 애들을 먼저 생각했습니다. 우리 가족을 먼저 생각했습니다. 제가 우리 가족을 뭐 했다고요? 변화시켰더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관계라는 것은요, 행복이라는 것은 결국은 누구로부터 출발한다고요? 나로부터 출발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거를 어떻게 대하느냐에 따라서 어떤 마인드를 가지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가 있더라는 거예요. 조금 내 성에 안 차는 사람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왜 나한테 짜증내고 왜 나한테 돌아다니면서 시비 걸고 딴지 걸고 댓글 걸고 왜 비난을 할까? 그렇다면 이거를 과연 나는 어떻게 해볼까? 망설이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먼저 다가가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더불어서 자, 관계의 핵심은요 뭐라고요? 자,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신뢰.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 관계를 맺기 전에 뭘 쌓으라고요? 신뢰를 먼저 쌓아야 되겠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들이 행복한 관계를 만들고자 하면 좋은 관계를 만들고자 하면 먼저 신뢰가 우선이더라는 거예요. 이 성공하는 사람들이 1부까지 꺼내보면요 이런 얘기가 나와요. 내가 평상시에 공손하다면, 친절하다면, 정직하다면, 약속을 잘 지킨다면, 그렇죠, 은행 계좌처럼 차곡차곡 그게 어떻게 된다고요? 쌓이더라는 거죠. 내가 언젠가는 써먹을 때 언제든지 꺼내서 쓸 수가 있더라는 거예요. 제 사례입니다. 제가 신용불량자이면서도요, 절대, 물론 이제 와이프가 이제 신용불량자죠. 와이프가 이제 그 모든 걸 다 했으니까. 그래서 이제 학교에 막 차업 들어오고요, 50% 되고 뭐하고 그러니까 좀 많이 힘들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와이프는 이제 어떤 경우라도 신용을 살려놨죠. 어떤 경우라도 신용을 살려놨어요. 뭐 집은 저희가 결혼했을 때 집은 이제 제가 전세로 하고 살 때도 제 집을 했으니까 와이프가 문제를 일으켰으니까 그 집은 절대로 건들지를 못하잖아요. 그래서 서울 사당동에 남현동이라고 있습니다. 사당사거리에 빌라가 있었어요. 빌라가 있어가지고 팔고 방배동으로 이제 집을 이제 거기에 뭐 한 1억 8천 했으니까 조금 해서 2억 한 5천에 빌라를 해서 계약을 하고 딱 방배동으로 넘어갔습니다. 잔금을 다 처리하고 집에 와서 보는데 아무리 계산을 해도 100만 원이 남아요. 아무리 계산해도. 도대체 이 100만 원이 뭘까? 100만 원이 뭘까? 봤더니 뭐예요? 복덕방 비용입니다. 복비. 그런데 이미 그 100만 원을 내가 수중에 돈을 가지고 있는데 내 수중에는 뭐가 있어요? 돈을 줬다는 뭐가 가지고 있어? 영수증까지 내가 가지고 있어요. 근데 돈을 안 준 거예요. 그러면 돈을 줄 필요가 없죠. 왜? 영수증까지 있는데. 그런데 제가 이제 복덕방에 가가지고 사장님을 놀렸어요. 사장님 뭐 혹시 뭐 없어진 거 없어? 뭐 놀랬죠. 딱 계산해 보니까 100만 원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분한테 100만 원을 돌려주고, 그런데 그게 2년이 됐습니다. 지금도 저보다 한 살 형입니다. 지금도 형 동생을 합니다. 지금도 만납니다. 항상 저한테 이렇게 물어봅니다. 혹시 여기 돈이 있냐고, 투자하는 데가 있냐고. 저희가 2017년도 10월 31일 날 끝났습니다. 2018년도 5월 달에 딱 놀러 갔는데 저한테 딱 한마디 하는 거예요. 혹시 여기 있어? 투자할 만한 데 있어? 하고 싶은 데 있어?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했느냐? 갑시다. 신림동에 갔습니다. 신림동에 갔는데요, 깜짝 놀랐습니다. 집에 화장실이 없어요. 공중 화장실이야. 서울 시내 신림동에. 그래서 가자마자
1초도 안 돼서 결정을 했습니다. 와이프한테 말했습니다. 돈 얼마 있냐고. 얼마 있답니다. 여기다 통장으로 쓰라고. 그래서 그 자리에서 가계약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바로 은행에서 융자하고 뭐하고 해서 와이프는 신용이 남아있으니까 학교 선생님이니까 신용이 괜찮으니까 그래서 어떻게 한 거예요? 2018년도 5월 달에 신림동에다 아주 허름한 빌라 하나를 구입을 했습니다. 그게 지금 상당히 올라가 있습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그 100만 원 하나가 그분하고 저하고 어떻게 하는 거예요? 연결이 돼. 끈을 계속해서 연결해 준 거더라는 거예요. 그 100만 원 하나가. 즉 사람들 사이에 이런 신뢰 관계라는 것은요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내가 주변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맺고자 한다면 그들과 행복한 관계를 맺고자 한다면 과연 어떤 신뢰끈을 연결할 건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죠. 그런데 그 신뢰라는 것은 자 우리가 한번 풀이를 해보면은요 믿을 신자죠. 신뢰를 일자입니다. 신뢰를 한자로 풀어보면요 사람이네 말씀 한자예요. 사람이 말하는 것을 묶을 속에 진질 붙잡니다. 내가 그냥 가지고 가겠다는 거예요. 그만큼 엄청난 힘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변 사람들과의 그런 관계를 맺고자 한다면 먼저 주변 사람과 뭘 쌓아라? 신뢰를 쌓아라는 거죠. 그런데 그 신뢰는 막 귀보다는 뭘로요? 눈으로 내가 신뢰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라는 거죠. 더불어서 말보다는 행동으로 우리가 보여준다는 거죠. 그러려면 여러분들이 주변 사람들과의 신뢰를 쌓고자 한다면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자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능력. 그렇죠. 내가 능력이 있다는 것을 주변 사람들에게 뭐 해야 된다고요? 보여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신뢰가 쌓인다는 거예요. 더불어서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그렇죠. 내가 진실하다는 거, 약속을 지킨다는 거, 나는 숨기는 것이 없다는 거,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그들에게 보여줄 때 이런 행복한 관계가 쌓일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더불어서 중요한 겁니다. 연결, 소통이 되고 있다는 거. 나는 너하고 항상 연결되어 있다는 거, 소통하고 있다는 거, 옆에 있다는 것을 끊임없이 그들에게 뭐예요? 보여줄 필요가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야 관계라는 것이 끊임없이 이어진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게 그런데 한두 번 이어지는 게 아닙니다. 지속적인 믿음을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다는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관계를 쌓기 전에 먼저 뭐를 쌓아라? 자, 따라하셔야 합니다. 신뢰를 쌓아라. 그렇죠. 그 신뢰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입니다. 그렇다면 행복한 관계를 위해서는 어떻게 소통해야 될까? 행복한 관계를 만드는 사람들이 특징을 봤더니요. 뭘 잘하더라는 거예요? 뭘 잘해요? 자,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웃자. 자,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웃자. 내가 먼저 웃자. 여러분들 웃으면 뭐가 와요? 웃는 얼굴에 침 뱉어요, 못 뱉어요? 아, 뱉을 수도 있어요. 뭐 할 때? 비웃음, 썩소. 그런데 웃으면 복이 오고요. 웃는 얼굴에 침 못 뱉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사람들 잘 웃어요, 안 웃어요? 누구 잘못이에요? 누구 잘못이에요? 아닙니다. 조상님들 잘못입니다. 왜 그러느냐? 우리나라 사람들은요, 나이가 들면서 내 뜻과는 상관없이 입꼬리가 점점 밑으로 어떻게 돼요? 처져요.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은 평상시에 웃는 연습을 하지 않으면, 말을 긍정적으로 사용하지 않으면 웃는 표정이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오더라 하는 거예요. 외국 애들은 달라요. 20대 젊은이하고 70대 어르신을 놓고 비교하면 누가 더 표정이 더 좋아요? 70대 어르신들의 표정이 훨씬 좋습니다. 왜 그러느냐? 얘네는 나이가 들면서 점점 입꼬리가 위로 어떻게 돼요? 올라가는 구조예요. 그러니까 만화 같은 데 보면은 우리나라 어르신들 수염 어떻게 됐어요? 밑으로 쳐졌어. 외국 애들 수염 어떻게 됐어? 올라가 있어요. 이게 문화의 차이예요. 그런데 성인들은요, 잘 웃어요, 안 웃어요? 안 웃죠? 하루에 평균적으로 몇 번 정도 웃는데요? 성인들은 약 7번 정도 웃는답니다. 웃을 일이 없대요. 그런데 아이들은요, 평균적으로 몇 번 정도 웃을 것 같아요? 아이들은 평균적으로 하루에 약 300번 정도 웃는답니다. 하루에. 그래서 어린아이들이 노인들보다 오래 사는 거예요. 뭐 해가지고요? 잘 웃어서. 그런데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잘 웃지 않았다면 괜찮았습니다. 여러분 얼굴에서 이것만 바꾸면 웃는 표정이 나와. 뭐만 바꾸면요? 입꼬리만 바꾸면. 자, 입꼬리 한번 올려보겠습니다. 자, 입꼬리 올리기 하나 셋.
자, 이 상태에서 여러분들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자, 따라해보세요. 멸치, 멸치, 꽁치, 꽁치, 자갈치, 자갈, 넙치, 넙, 삼치, 참, 참치. 참, 옆 사람 쳐다보면서 이놈의 새끼. 이놈의 새끼. 이 꼴이 올라가야 내려가요? 올라가. 올라가더라는 거죠. 더불어서 여러분들이 평상시에 어떤 언어를 사용에 따라서 이 꼬리가 올라갈 수 있고 쳐질 수도 있습니다. 자, 다시 한번 이 꼬리를 이렇게 셋. 자,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옆 사람을 쳐다보세요. 자,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해, 사랑해, 고마워, 고마워, 감사해, 감사해, 훌륭해, 훌륭해, 대단해. 네.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평상시에 내가 사용하는 언어에 따라서 여러분 표정이 달라지다는 거예요. 그래서 삼성에는요, 면접관에 누가 들어간다고요? 관상예의가 들어간다고요. 실제로요. 왜? 면접관에 딱 봤는데 그 사람이 들어왔을 때 표정만 보면은 얘가 평상시에 말하는 습관, 행동하는 습관이 어떻게 해요? 그대로 다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얼굴을 보고 뭐라고 한다고요? 행복이 들어오는 문이들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변 사람들과 소통을 잘하고자 한다면 뭘 하자고요? 자, 따라해보면 합니다. 웃자. 웃자. 그렇죠. 자, 다시 한번 이 꼴을 그냥 셋. 이게 미수의 1단계입니다. 자, 미수의 2단계는 뭐만 보이면 가능해요? 이빨 보이기. 자, 하나, 둘, 셋. 이 상태에서 옆 사람들 한번 쳐다보세요. 마스크는 쓰셨지만 괜찮아요. 안 보여도 괜찮아요. 자, 이 상태에서 옆 사람들 쳐다보세요. 자,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500원만 빌려줄 하시자. 500원만 빌려줘. 안녕하세요. 하이로. 어떻게 들려요? 좀 들떨어져 보이잖아요. 그런데 사람들은 이런 사람을 좋아한다고요? 싫어한다고요? 좋아. 좋아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심영래 씨가 지금은 약간 이상하게 됐지만 예전에 세종대왕 이순창당으로 뭐 했다고요? 영웅시 됐다는 거예요. 뭐 때문에요? 영겁 때렸듯이 맞아요? 안 맞아요? 맞아요. 맞죠? 자, 좋습니다. 연구자들 지금부터 제가 자, 연구자들 준비하면 딱 한 번 하는 거예요. 자, 연구자들 준비! 제가 시작하면은 옆 사람 쳐서 연겁 때리 한번 하는 거예요. 자, 준비! 시작! 연겁 그렇죠. 여러분 오늘 집에 들어가시죠? 네. 집에 들어가시죠? 네. 집에 들어가면은 아내분 있죠? 네. 남편분 있죠? 자녀분들 있죠? 오늘 끝나고 집에 딱 들어가자마자 문 열고 딱 들어가면서 자기야 나와보다 때릴 듯 한번 해보세요. 그만 뭐라고 할 것 같아요? 이게 미쳤나 쥐약 먹었나 총 맞았나 그럴 거잖아요. 당연한 반응입니다. 왜 그래요? 사람이 변하는 데는 반드시 뭐가 나타난다고요? 부작용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부작용을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 거예요. 뭐 하라고요? 지속적으로. 계속 하라는 거예요. 혹시 나는 이거 내일 여기 봉화원 쪽 앞에서 나는 사람들이 올 때마다 연구와 같은 한번 해볼 사람. 제가요 예전에 처음에 강의 시작할 때 너무나 쪽팔리잖아요. 창피하잖아요. 막 떨려. 막 사시는 분들이 떨려. 창피해. 그래서 어떻게 했느냐? 제가 서울 방배동에 살았습니다. 내방역에. 그래서 6시 러시아워 시간에 사람들 지하철 타고 딱 오잖아요. 맨 꼭대기 위에서 사람들이 지하철에 딱 내려가서 계단 타고 딱 올라갈 때마다 거기서 올라가서 뭐 하는 거예요? 이걸 한 거예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뭐라고 그래요? 이러고요. 막 피해. 그런데 그거를요 계속 반복을 했습니다. 한 일주가 지났습니다. 그랬더니 누가 와서 물어보더라고요. 뭐 하시는 거냐고. 그래서 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강의를 하는데 사실은 너무 떨리고 창피하고 그래서 이거를 극복하려고 한번 해본다. 그랬더니 막 박수 쳐서 한 2주 지나니까요. 누가 먼저 웃어서? 상대방이 먼저 웃어서요. 실제입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러분 주변 사람들을 억지로 변화시키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누가 먼저 변하라고요? 내가 먼저 변하라는 거예요. 아내분들 바꾸려고 하지 마세요. 남편분들 바꾸려고 하지 마세요. 자녀분들 바꾸려고 하지 말고 옆에 있는 동료 바꾸려고 하지 마세요. 누가 먼저 바뀌어라? 내가 바뀌어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달라지게 돼 있더라는 거예요. 이게 미수의 2단계. 자, 다시 한번 이 꼴을 하나 셋. 자, 민니뻘을 하나 셋. 자, 미수의 3단계. 이 상태에서 옆 사람 한번 쳐다보세요. 고개 끄덕끄덕. 자,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그래. 그래. 맞아. 맞아. 정말 대단해. 잘했어. 이게 여러분들 뭐냐고요? 공감적 경청의 태도입니다. 상대방이 말할 때 입꼬리 올린 상태에서 고개를 끄덕이면서 눈을 쳐다보면서 뭐 쳐주라는 거예요? 맞장구 쳐주라는 거예요. 이게 사람들을 마음을 움직일 수 있다라는 거예요.
효과적이더라는 거예요. 그것 통해서 그들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다는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더불어서 행복한 관계를 잘하는 사람들의 두 번째 특징, 첫 번째 잘 웃습니다. 두 번째 뭘 잘해요? 인정을 잘하더라는 거예요. 인정. 자, 따라해서 바랍니다. 인정. 정. 그렇죠. 여러분들 주변 사람들 잘 인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제가 쓴 책에 이렇게 써놨어요. 진심이 담긴 한마디, 상대의 가치를 인지해 주는 따뜻한 말 한마디가 험악했던 관계를 번져시키고요. 인생마저도 성공으로 이끌더라는 거예요. 자, 다시 한번 엄청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옆 사람을 향해서 따라해서 바랍니다. 그래 그래. 그래 그래. 맞아 맞아. 맞아 맞아. 정말. 정말. 대단해. 대단해. 잘했어. 짠. 그래서 여러분들 주변 사람들 많이 인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 친구 중에 변호사가 있습니다. 돈을 기가 막히게 잘 법니다. 말도 못하게 잘 법니다. 저보다 고등학교 때 공부를 더 잘했을까요? 못했을까요? 잘했습니다. 저하고 같은 대학을 나왔을까요? 어떻게 했을까요? 같은 데나. 같은 대학교 나왔습니다. 근데 얘가 변호사 정말 돈을 잘 벌어요. 봤더니 이름이 처세가 너무 좋아요. 그리고 사무장을 능력 있는 사람 만났는데 다른 데서 막 스카우트 갈까봐 그냥 아예 선수 쳐가지고요. 연봉을 얼마 줘버려요? 막 1억 넘게 줘버려요. 실제로요. 그러니까 그리고 어떻게 잘하느냐? 그냥 사무장 와이프하고 지 와이프를 그냥 뭐 하듯이 자매처럼 만들어 놓은 거야. 그러니까 막 꼼짝을 못해. 그러니까 이 처세를 잘한 거예요. 사무장이 안 가. 다른 데로. 왜? 연봉도 그냥 아예 줘버리니까. 사무장의 능력도 좋고요. 이렇게. 근데 이제 배 아플만 나잖아요. 얼마 전에 저희 고등학교에 후배들을 위해서 장학금을 냈습니다. 이름이 얼마 냈느냐? 3천만 원 냈어요. 제가 얼마 냈느냐? 꼴랑 150만 원 냈어요. 배 아파요, 안 아파요? 아프잖아요. 근데 친구들하고 이제 모임이 있었습니다. 한 40명 모였어요. 그래서 이제 그 친구도 오고 다른 친구들 다 왔습니다. 제가 친구들한테 뭐라고 했느냐? 야야야야야야야, 우리가 이번에 후배들한테 장학금을 위해서 돈을 걷었잖아. 아이고야, 우리 기수가야 돈을 제일 많이 걷었다. 근데 그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니까 얘를 위해서 박수 막 치죠. 그날 밥 누가 샀어요? 얘가 샀어요. 왜 그러느냐? 돈을 쓰고도 뭐하다고요? 기분이 좋아요. 좋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인정해달라 하는 거예요. 제가 요즘 제 친구들을 만납니다. 여자애들한테 제가 인기가 상당히 좋습니다. 근데 지갑은 절대 열지를 않습니다. 뭐만 열어요? 입만 엽니다. 뭐만 날려요? 칭찬 뻐꾸기만 날립니다. 실제입니다. 지갑을 열지를 않아요. 뭐만 연다고요? 입만 엽니다. 근데도 뭐가 좋다고요? 인기가 좋습니다. 얘들이 말합니다. 내가 태어나서 지금까지 너같이 긍정적인 놈을 지금까지 본 적이 없답니다. 왜 그래요? 그 전에 저를 못 봐서 그렇습니다. 왜 그러느냐? 인정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자들 딱 오잖아요. 머리부터 발끝까지 딱 스캔을 합니다. 그리고 뭐 한다고요? 거기에 맞춰서 칭찬을 해줍니다. 그러면 여자애들이 뭐라고 해요? 야, 평우야, 아닌 거 아는데 기분 좋다는 거예요. 왜? 거기에 맞게 칭찬을 해줍니다. 인정을 해줍니다. 그게 그들의 마음을 움직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가급적이면은 뭐 한마디? 인정의 말 한마디. 그렇죠. 이런 것들을 통해서 그들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다는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여기 남성분들 마찬가지 칭찬 잠시 후에 설명을 드리겠지만, 자, 우리 여성분들이 남편이 딱 퇴근하고 딱 오는데 현관문 앞에서 딱 나오면서 자기야 나 오늘 뭐 바뀐 거 없어? 물어보는 경우 있죠? 그럼 남편들 아무리 봐도 알아요? 몰라? 몰라요. 몰라. 근데 딱 두 개 중에 하나야. 첫 번째 뭐야? 옷이야. 두 번째 뭐예요? 머리야. 근데 옷을 입고 하더니 평상시에 별 다른 게 없어. 그러면 거의 100% 몇이야? 머리예요. 그러면 남자들 딱 한마디만 던지면 돼. 뭐라고? 머리 했네? 저도 머리 한지를 몰라. 저도 머리 한지를 몰라요. 근데 와이프가 나 오늘 뭐 바뀐 거 없어? 딱 물어봐. 그러면 거의 90% 뭐야? 머리. 왜? 추리닝 입고 있거든 집에서. 머리. 그러면 제가 뭐라고 그래요? 머리 했네? 어디서 했어? 어디서 했대? 이야,
머리 잘 나왔네? 와이프가 뭐라고 그래? 인간아 머리 안 나와서 짜증나 죽겠구만. 딱 그래. 아니야. 진짜 잘 나왔어. 이뻐. 그러면 풀어져요? 안 풀어져요? 그러세요. 풀어지게 돼 있어요. 이게 실제. 이게 뭐냐? 인정해 주는 거예요. 인정해 주는 거.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마음을 인정해 주는 것, 그게 주변 옆 사람들과의 관계도 똑같다는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자,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칭찬. 여러분들 칭찬의 말 한마디가 상당히 중요하더라는 거예요. 제가 올해 55살입니다. 많이 살지는 않았습니다. 제가 55살을 살면서 느꼈던 건 딱 하나입니다. 내 입에서 나가는 부정적인 단어는 내 인생에 단 하나 도움이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제 입에서 칭찬만 나갑니다. 다른 사람들의 저는 단점을 보려고 노력을 하지 않습니다. 뭘 보려고 노력을 해요? 장점을 보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항상 말해주고 칭찬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 예전에 저를 바라봤던 시각하고 지금 저를 바라봤던 시각 자체가 완벽하게 어떻더라고요? 완전히 달라지더라는 거예요. 사실 칭찬이라는 거 그다지 어렵지가 않은데 사람들은요 잘 못하더라는 거. 왜? 시작을 안 해봐서 그렇더라는 거. 시작을 안 해봐서. 이 칭찬의 말 한마디가 저희는요, 저는 태어나서요 제 집사람처럼 음식 못하는 사람 처음 봤어요. 와이프가 말해. 왜 집에다 밥을 안 먹니? 왜 안 먹겠어요? 맛이 없어. 그런데도요 집에다 그렇게 먹을 때 있잖아요. 그러면은 밥을 먹을 때, 야, 오늘 맛있다. 딱 얘기를 해요. 진짜? 진짜 맛있어. 맛없다며? 아니야. 맛있어. 진짜 맛있어. 왜 그러는 거예요? 다음에 저보고 음식하라고 할까봐. 근데 그 말 한마디가요, 와이프의 기분을 어떻게 한다고요? 업시킨다는 거예요. 업시켜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렇죠. 이런 칭찬의 말 한마디. 그런데 사람들의 의사소통 점수가요, 몇 점이래요? 낙제점이래요. 42.6점. 뭐가 부족하냐고 물어봤더니요, 칭찬이 부족하답니다. 격려가 부족하답니다. 그렇다면 너 주변 사람들에게 무슨 말을 들었을 때 가장 기분이 좋고 행복하고 신나게 이럴 거냐고 물어봤더니요, 좀 더 부족하더라도 잘할 수 있을 거라고 용기 좀 달래야 돼요. 격려의 말 한마디 해달랍니다. 뭐 해달래요? 칭찬의 말 한마디 해달랍니다. 그렇죠? 이와 같이 사람들은요, 이런 칭찬의 말 한마디, 격려의 말 한마디, 긍정적인 말 한마디가 사람과의 관계를 강화시키는 그런 끈이더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이런 말들을 자주 사용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칭찬은 말로만 하는 게 아니죠. 상대의 가치를 인정하는 행동 모든 것을 다 칭찬으로 합니다. 엄지가깝게 보시기 바랍니다. 옆 사람을 향해서 한번 흔들어 보세요. 그렇죠? 말을 한마디 안 했는데도 기분이 좋다고 나쁘다고요? 좋다는 거예요. 옆 사람을 향해서 고개 한번 끄덕끄덕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것도 상대방이 내 말을 잘 듣고 있다는 거예요. 나를 존중해준다는 거예요. 기분이 좋아진다는 거죠. 그렇다면 칭찬은요, 말로만 하는 게 아니더라는 거죠. 결국 그렇죠. 상대방이 인정해주는 언어나 그 행동 모든 것을 우리는 칭찬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분이 누구냐? 인제대학교 서울백병원의 우정민 교수입니다. 세계적인 뇌과학자예요. 이분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인간의 뇌는요, 현실과 언어를 구분할 능력이 없답니다. 상대방이 비난하면 우리 뇌는 뭘로 받아들인대요? 비난으로. 칭찬하면 칭찬으로. 설령 상대방이 나를 칭찬해. 근데 나는 느껴요. 뭐라고요? 저 새빨간 거짓말.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그게 뇌에 꽂히는 순간 뭐를 느낀다는 거예요? 쾌락을 느낀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칭찬이 그만큼 어때요? 중요하더라는 거죠. 제 사례를 또 하나 보여드릴게요. 자, 이게 제 고향 친구들 밴드입니다. 작년 11월 12일이에요. 6시 20분입니다. 대화의 주제로 넘어갔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했어요. 굴짬뽕 먹고 잡다. 그랬더니 을지로에서 여자입니다. 중국집을 합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저녁 시간이라 배고픔을 갖다 한 그릇 시켜 먹으라. 제가 말했습니다. 니네 것이 최고더라. 어디 가도 니네 것 맛이 안 나. 설령 그렇겠냐고요. 전국 돌아다니면요, 맛있는 집이요,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설령 그렇겠냐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친구가 말합니다. 오다가다 함 들러라 한 그릇 쏠 테니 하하. 다른 친구가 말합니다. 간단하게 굴짬뽕 한 그릇 거는구나. 그죠? 사실 그렇겠냐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도 물론 내 칭찬을 담아서 진심을 담아서 칭찬을 해야 되겠지만 그들에게
우리가 좋은 관계를 만들고자 한다면 그들의 마음을 읽을 필요가 있더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런 말 한마디, 이런 칭찬의 말 한마디도 상대방의 마음을 움직일 수가 있더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있어요? 분석형의 사람들이 있어. 또 분위기 메이커가 있어. 또 그냥 묵묵히 자기 일을 열심히 하는 사람이 있어 없어요? 이 사람들이 어우러져 산다라는 거예요. 또 조직에는요, 불처럼 뜨거운 사람이 있습니다. 얼음처럼 차가운 사람이 있어. 또 미지근한 사람들이 있어. 이 사람들이 함께 어우러져 살아가더라는 거죠. 그 함께 살아가는 과정에서요, 오해가 발생이 되고 갈등이 발생이 되고 그들을 이해하는 데는 상당히 많은 시간이 필요하다는 거죠. 왜 쟤는 저렇게 말을 할까? 왜 쟤는 저렇게 행동을 할까? 근데 그게 그 사람의 다 특성이더라는 거예요. 특성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다름을 이해할 때 관계는 더 좋아질 수 있다는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고요. 공감 능력이 상당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죠? 공감이라는 것은요, 함께 공유해 느낄 감자죠. 상대방의 감정을 내 감정처럼 뭐 하는 거예요? 느끼는 겁니다. 상대방이 기쁘면은 같이 기뻐해주고, 슬플 때 같이 슬퍼해줄 수 있는, 물론 그 상대방의 감정을 그대로 공감한다는 것은 어렵지만 그들과 그 마음을 함께 나눈다는 것 자체가 상당히 중요할 수가 있더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옆 사람들 다시 한번 눈 한번 쳐다보시기 바랍니다. 고개 끄덕끄덕. 그죠? 이런 게 사람들과의 공감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라는 말씀, 소통의 방법이라는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떻게 좀 도움이 되셨나요? 네. 도움이 되셨나요? 네. 즐거우셨나요? 네. 제가 지금까지 무슨 얘기 했을까요? 제가 지금까지 무슨 얘기 했을까요? 칭찬. 칭찬, 웃자. 웃자, 또요? 감사. 아닙니다. 무슨 얘기 했어요? 헛소리 했습니다. 사기쳤어요. 맞죠? 뭐 하기 전까지는요, 돌아가서 하나라도 행동을 옮기기 전까지 제가 했던 얘기는 다 뭐예요? 헛소리입니다. 사기입니다. 맞죠? 네. 저 사기꾼 만드실 거죠? 네. 제가 했던 얘기가 아무리 의미 없다 할지라도요, 여기 계신 여러분들이 의미 있게 받아들여서 행동으로 옮기면 의미 있는 결과가 만들어집니다. 맞죠? 네. 그게 심장에 꽂히면 뭐가 돼요? 의미심장이 됩니다. 돌아가셔서 하나라도 행동을 옮기시고요, 의미 있는 결과를 만드시고 그걸 통해서 여러분과 여러분 주변 사람들과의 의미심장한 그런 결과를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fik각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옆 사람을 향해서 잘했어, 잘했어. 수고했어, 수고했어. 욕봤어, 욕봤어. 애썼어. 애썼어. 여러분들 어떻게 좀 도움이 되셨나요? 네. 즐거우셨나요? 네.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